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생생인터뷰에서는 대선에 반영될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최민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네. 먼저 이 세종의사당법에 대한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 국회 네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세종 시민들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정말 열심히 우리 세종시에 국회 분원입니다만 이전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결실이 아주 보람차게 이루어져서 정말 환영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리고 기쁩니다. 그 국회가 세종시에 이전했다는 것에 약 7,500억의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네. 저는 국회가 세종시에 오면서 세종시라는 도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나라에 국회가 있는 도시,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자부심과 또 세종시의 미래가 굉장히 밝고 높게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 전체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대선 얘기 좀 해보죠. 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움직임은 바쁜데 위원장님은 최근에 지역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시고 또 그런 민심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역시 압도적인 이슈가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화천대유 화재가 압도적인 이슈였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에 거의 완결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번다는 게 우리 사회의 상식에 맞겠습니까? 네. 그리고 5년 몇 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30대 청년이 퇴직금을 50억 이상 받았다는 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사업을 설계를 했고 주관을 했고 추진했던 그리고 지적을 자랑했던 분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국민의힘 게이트다 라고 그걸 반대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내로남불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여론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로 인해서는 고통 어려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 또 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굉장히 절망적으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가 정말 어렵다. 네. 부동산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걸 괴로워하면서도 걱정하는 그런 민심의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당은 지금 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떤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큰 틀에서의 대선 준비 그건 착실히 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조직 정비라든가 당원 확보라든가 또 이제 선거인단 선거가 이제 11월 5일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인단 모집과 추천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개개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준비는 또 시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대선이 더 중요한 선거고요. 그리고 저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대선에서의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는 이제까지 역대 선거에서 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선 준비 따로 있고 지방선거 따로 준비하고 할 일이 아니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그 여세를 몰아서 또 승리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요. 우선은 네. 대선 승리가 저는 최우선 목표입니다. 대장동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입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공익황수라는 차원에서 네. 개발 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개발 사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들이 특혜를 누리거나 네. 또는 폭리를 누리거나
더더구나 권력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거나 하는 것은 그건 부당한 것이죠. 네.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이나 공유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세종시에서도 뭐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뭐 세종시장께서도 그런 의혹에 좀 휩싸여 있고 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 특권층이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뭐 특혜를 받거나 하는 것은 그건 낙지 못하고요.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개발 사업도 네. 그런 특권과 폭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만 그런 특권과 폭리가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적에 대단히 못마땅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지역 이슈들이 부각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뭐 세종시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종시가 유난히 부동산이 아주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주춤하고 좀 내려가는 기미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진정이 될지 사실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죠. 부동산 문제가 그 집값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생활 문제, 학비 문제, 또 일자리 문제까지도 전부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지방선거가 됐든 대선이 됐든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세종시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는 그 젊은 청년들이 많지요. 뭐 평균 연령이 37세라고 그러니까 뭐 짐작이 되겠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나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냐. 임시 방편적이고 그런 일시적인 고용이 아니고요. 그들이 보람을 갖고 그리고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내년 대선과 지선의 가장 큰 이슈이고 또 이슈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네. 규모 또 구체적으로 네. 정해져야 되고 충청권 그렇죠. 메가시티 조성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국회 이전 문제는 이제 완결이 된 거고요. 네. 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다만 규모인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그때 우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안에는 네. 그 법으로 국회를 이전하되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 청사 소관 상임위원회 11개를 네. 이전한다. 그리고 국회 예산 정책처 또 국회 도서관 네. 자료실 뭐 이런 것들이 일부들이 전부 다 거에 걸맞게 세종시에 온다라는 것을 법에 못 박는 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네. 우리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안에서는 포괄적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둔다. 이 한 조항으로 끝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몇 개 상임위원회가 올 것인지 또 그중에서 어떤 상임위가 올 것인지 또 부속 시설들은 뭐가 올 것인지 이게 결정된 게 없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아쉽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이고요. 메가시티 문제는 지금 여러 학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가시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예. 교통을 통해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게 형성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국가계획으로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 천안까지 이어지는 그 국철, 그 지하철이 확정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 지하철망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도시가 서로 유기적인 통합이나 아니면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메가시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대단히 큰 이슈죠. 이것은 네.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뭐 4개 시도, 충북, 대전, 충남, 세종이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또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해가 큰데 앞으로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대로만 계속 갈 수는 없죠. 네. 코로나 확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저 피 끓는 그 외침을 들어보면
지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라도 설사 위드라 하더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은 지켜가면서 네. 그리고 자영업자를 살리는 그런 묘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에 반영될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